안녕하세요. 한당입니다. 오늘은 할리데이비슨의 최근 논란과 유럽 법원 판결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할리데이비슨, 정말 요즘 고난의 연속입니다. 판매량은 급락하고 기존 오너들은 나이를 먹어가며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회사의 강압적인 지침과 쌓여가는 재고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죠. 여기에 라이브와이어라는 전기 오토바이 브랜드는 할리데이비슨과 거리를 두려 하지만 어딘가 여전히 할리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할리데이비슨의 발목을 잡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EU, 유럽연합의 관세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문제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할리데이비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유럽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EU도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 타깃에는 할리데이비슨도 포함됐죠. 이 상황에서 할리데이비슨은 묘수를 떠올립니다. 바로 태국으로 일부 생산을 이전하는 것이었죠. 태국에서 만든 바이크는 태국산으로 간주되어 EU의 관세를 피할 수 있으리라 본 겁니다. 특히 유럽으로 수출되는 바이크를 태국 공장에서 생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EU는 이 움직임을 간파했습니다. EU는 할리데이비슨의 이 전략이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최근 유럽 법원에서 이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할리의 생산 이전이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U 측은 기업들이 운영 효율성을 위해 생산을 조정하는 건 자유지만 EU의 규제를 피하려는 타이밍에 맞춘 이동은 추가 검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국에서 생산된 할리 바이크일지라도 할리데이비슨이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여전히 미국산 제품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사례를 통해 관세 회피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전략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은 이미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번 판결도 회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할리가 스스로를 구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겠네요. 이상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관심 있으셨다면 한당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